종목을 심층 분석해보는 월가 위클리 마켓 시간입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미 이사, 그리고 IM증권 도곡 WN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2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공개된 다음에 지금 풀이장 상황이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발표된 이후에 일단은 신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대략 한 이제 0.24%까지 이제 내려왔었고, 1.42%까지 내려왔었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일단 선물 쪽에 대한 흐름이 사실 0.6%까지 올라왔다가 일단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ADP 이제 고용 동향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배드 뉴스는 배드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은 배드 뉴스를 굿뉴스로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이후에 3월 20일 날 이제 FOMC 발표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하반기 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올해 상반기 때 5월이나 6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여부가 시장에 좀 다가왔을 때,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ECB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해왔던 만큼 결국에는 이 시장이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거냐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시장 동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여미 이사 지금 풀이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최근에 보게 되면 컨센을 좀 하회하게 되면 좀 장대 음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좀 시장의 어떤 투심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이번에 보게 되면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러한 한쪽의 의견과, 아니면 아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떤 이런 쪽으로 약간의 좀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본장에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내일 새벽이죠. 이제 그 파월 의장에 좀 아무래도 좀 연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물에서의 움직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빙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본장까지 가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고용 같은 경우에는 4월에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당분간 좀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희망을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보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 같은 경우 1.5%가량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정치적인 개입이 확산이 되면서 이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미국, 유럽,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호주까지 판매량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가 흐름도 안 좋고 이제 앞으로 테슬라에게는 어떤 돌파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호주 시장이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 큰 시장은 아닙니다. 이제 전년도에 전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한 1,400만 대가 팔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호주는 한 11만 대, 11만 대 정도 이제 팔렸다고 하면은 사실 점유율 측면에서는 한 0.8% 이제 시장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테슬라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이미지가 과연 어디까지 이제 지속이 될 건지 여부. 물론 최근에 영국 정당이나 독일의 나치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런 테슬라의 이미지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쏠렸을 때 관련된 판매량 데이터가 안 그래도 부진한 상황에서 계속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중요하겠는데, 물론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이 1분기 1월 달, 2월 달 기준으로도 올해 30% 이상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특히 영국이나 특히 독일 쪽에서 50%에서 70%까지 판매량이 급감을 해왔는데, 물론 사실 그동안 최근에 이제 새로운 신차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판매량에 대한 어느 정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이슈가 3월 달, 그러니까 주니퍼 Y도 출시가 됐고 추후에 모델 2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상반기 때 생각보다 판매량이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동안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 시장 판도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BYD가 이제 저가 차량에 대해서 시장을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 중국 시장에서 그만큼 판매량이 많이 올라왔던 테슬라가 만약에 생각보다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3월 달 이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소식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공약을 지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사는 건 또 이게 승인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윤여미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기대했던 좀 추가 매수에 대한 언급은 좀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축, 전략 비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행정 서명은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건 한 20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올려져 있고 여기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축 자산으로 가져갈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특별히 좀 언급은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민영사상 절차로서 몰수한 어떤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구성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특히 이제 이와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이 코인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 전에 나왔던 고용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선 반영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심리에 대한 부분이 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략 자산과 관련된 행정 명령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좀 코인의 제가 볼 때 시세에 좀 어느 정도 좀 녹아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향후 좀 제가 볼 때는 이 금리와 연관된 부분들, 선호 지금 위험 선호 사상 심리와 좀 어느 정도 연관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좀 변동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 두 가지 소화해야 할 이슈가 있었다면 일단 첫 번째는 2월 고용 데이터였고요. 이제 고용 데이터 나오고 나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가운데 남아있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에 개최가 될 예정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새벽에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셀 더 뉴스일지 아니면 바이 더 뉴스일지 이 크립토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물론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솔리나나 리플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여러 자산들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할 가능성을 일단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물론 추가적인 비트코인은 매수에 대한 계획은 없긴 하겠지만은 다른 자산들에 대한 충분히 매수 여력은 물론 추후에 번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가능했을 때 특히 거래 대금에 대한 증가 그럼 결국에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흐름은 어떤 실적에 대한 흐름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결국에는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나 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코인베이스에 대한 실적은 있겠지만은 대신에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쪽에 대한 이제 매수에 대한 비중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스트래티지보다는 오히려 이제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이게 전략 자산으로 이제 비축을 한다는 거는 결국 다른 국가들에 대해도 이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런 코인에 대한 자산들이 하나둘씩 조금 바뀌는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두 기업의 CEO 모두 이 서밋에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또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에서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 어떤 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사실 그동안 이제 물론 이제 트럼프 이제 행정부에서는 물론 이제 여러 이제 행정 명령들 하나둘씩 서명을 해왔었고 결국에 오늘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었더라면은 이제 이런 서밋과 관련된 향후에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 쪽 자산에 관련해서는 이미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었고 이게 가상자산이 여러 이제 산업과에 대한 이제 그런 시너지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최근에 위험 자산에 대한 이슈들이 시장에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그때에 따른 흐름이 조금 기대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가 됐었는데 지금 위험 자산을 필두로 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선물 지수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 0.3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S&P
S&P 500 같은 경우에는 선물 지수 0.22% 정도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 지수의 경우에도 0.11% 정도 하락하면서 3대 선물 지수는 개장을 코앞에 두고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드린 코인베이스만 지금 암호화폐 관련주들 가운데서는 홀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0.39% 소폭 오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장 미국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이준호 캐스터. 연일 관세와 ISM 제조업 지수 또 소프트 데이터에 휘둘리던 미 증시 2월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이 공개된 후 환호하진 않았지만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표 발표 직후에 프리장에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하지만 관세로 인한 고용 지표의 변화는 물가 상승률과 미국 소비세가 먼저 영향을 받은 이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지표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보입니다. 3대 지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0.4% 하락 중에 있습니다. 42,408선 지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해 보시죠. 0.26% 하락 중에 있습니다. 5,723선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0.13% 하락 중에 있습니다. 2063선의 나스닥 선물 지수입니다. 네, 안도의 순간은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주요 3대 지수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주요 11개 섹터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11개 섹터입니다. 네, 현재 에너지, 기술, 부동산, 유틸리티 섹터 상승 중에 있고 나머지 섹터는 하락 중에 있는데요. 에너지 섹터는 국제유가가 소폭 반등하면서 1%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섹터 0.18% 상승 중에 있는데요. 브로드컴 어제 장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25% 증가했고 AI 관련 매출은 77%나 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코스트코도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 하락 출발하고 있고 필수 소비재 섹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이준호였습니다. 네, 오늘 이 개장 시황을 보면 처음에는 하락 출발했는데 또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도 잠깐 보여주면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장 시황 이 유념 이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사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말이 많이 바뀌었던 부분들, 어떻게 보면 관세를 유예한다고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에 대한 상존, 어떤 이런 의미를 좀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고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컨센을 좀 하회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 결국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컨센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월 의장의 좀 연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서 소프트 데이트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좀 부진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고용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좀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결국 본장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의 좀 발언을 좀 기다리면서 결국 이제 좀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벨이었죠. 마벨이 실적이 굉장히 좀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었는데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새벽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두 자릿수대로 상승을 했는데 이게 개장을 하고 나니까 좀 상승폭은 좀 많이 아쉽지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5%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AI 자신감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께서는 실적 그리고 전망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그동안 이제 브로드컴이나 물론 기존의 엔비디아나 어제 마벨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이제 충분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저비용 고효율화에 대한 전략들이 뒤바뀔 수 있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브로드컴은 생각보다 AI 쪽 반도체에 대한 부문 데이터 매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죠. 이제 전년 대비해서 77%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VM웨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제 인프라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매출도 충분히 47%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이제
시장은 물론 이 이용소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나 아니면은 이와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들이 과연 이 수요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오라클도 이제 실제 발표가 있고 클라우드 데이터 쪽에 대한 매출이 얼마만큼 이제 그 가이던스가 뒤바뀔 수 있는지 결국에는 어제는 마벨 테크놀로지가 명확한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시장에 또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브로드컴과 비슷한 이제 엔비디아가 GTC 2025에서 이제 향후에 대한 실제적으로 블랙에 대한 울트라나 아니면 블랙에 대한 수요가 얼마만큼 확대되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슈가 제기되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계약 철회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 이제 측면에서도 이게 결국 이 자본 자체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게 하나씩 해소되는 구간이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브로드컴 CEO가 얘기를 해왔듯이 이와 관련된 이슈보다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에 대한 LG 반도체 수요가 꽉 차 있고 잠재적 고객들도 두세 군데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제시해왔던 만큼 일단은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이 구간에서 AI 뭐 관련주들 저희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전년도부터 가장 많은 이제 지출을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 메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제 600억 달러에 대한 이제 AI 캐펙스 투자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 좀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둘씩 빅테크 업체들 간의 실적에 대한 베이스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질적 성장에 대한 부분은 계속 꾸준히 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워낙 그동안 미국 빅테크 업체들의 전년도 실적들이 주가가 그만큼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차익신에 대한 모습을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 관련해서 좀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과 조금 연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반등 흐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계속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가 진짜 불분명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대해서 대규모 금융 제재, 관세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금융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얘기로 넘어왔어요. 다음 주에는 이 슈마컴이라고 불리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여기 실적이 공개될 예정이죠. 사실 최근에 상장 폐기지 위기를 넘기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해 왔는데 자, 과연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윤여미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재무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해서 약간 상폐 위기를 좀 겪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극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 AI 반도체 쪽에서 있던 회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픽을 받았던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자체는 좀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엔비디아와 제가 볼 때는 약간 차트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상폐 위기를 넘긴 것에 대한 부분 약간의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계속해서 좀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 2024년도 회계연도를 보게 된다고 하면 매출 같은 경우는 한 149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2023년 대비 벌써 이제 2배 정도 성장을 좀 기록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회계연도 봤을 때 목표 같은 경우는 이미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235억에서 250억 달러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특히 2026년 내년 같은 경우도 좀 400달러로 좀 설정이 되면서 매출 같은 경우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어떻게 보면 2월 19일을 좀 기점으로 상당히 좀 내리막을 겪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에 대한 것보다는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를 좀 필두로 해서 좀 빅테크들의 어떤 좀 투심이 좀 악화된 부분들 특히 AI 관련돼서도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좀 돈을 써야 되느냐 어떤 이런 의구심에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지금 발목을 잡으면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과는 좀 별개로 좀 차트 자체에 좀 상당히 좀 내리막을 걷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여미 이사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AI에 대해서 봤던 시각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좀 떠오르거나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실적이 안정되게 나올 수 있는 회사를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저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좀 엔비디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하고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분기 단위로 연 단위로 70% 이상의 좀 성장을 하는 회사는 흔치 않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가 좀 너무나 많이 좀 급하게 반영되다 보니까 특히 시장의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약간만 미스하더라도 좀 주가의 좀 투심이 좀 상당히 나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숫자로서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AI의 어떤 돌풍에서 결국은 엔비디아의 또 칩이 다시 한번 또 제가 볼 때 매출을 잃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온 엔비디아가 일단 가장 좀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엔비디아 언급해 주신 종목 1.55% 현재 오늘장에서 오름세 가져가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타이탄 파트너스 윤현민 이사 그리고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